수박을 드셨는데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셨나요? 총 당이 7그밖에 안 되는 그 수박이 혈당 지수는 무려 80입니다. 반면 달달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딱 20에 불과합니다. 당뇨인에게 과일은 단맛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오늘은 15가지 과일, 혈당을 진짜로 자극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자와 당뇨병 전 단계 인구를 합산하면 곧 이 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인 3명 중 1명꼴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과일 앞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경남 거창에 사시는 박정희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고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벌써 7년째인데 식단 관리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신과일은 혈당을 안 올릴 거야. 단 과일은 위험하고 이 원칙 하나로 7년을 버텨오셨습니다. 여름마다 수박은 당이 적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셨고 달달한 체리는 너무 달아서 위험하다고 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복 혈당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당황하고 계실 때 수박과 혈당 지수의 관계를 알게 되셨습니다. 과일에 대한 7년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예외가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윤상철 어르신, 올해 68살이십니다.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신 분으로 손님들한테도 건강 정보를 나눠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뇨 진단 이후 과일을 아예 끊어버리셨습니다. 과일은 당이니까 다 위험해. 이 한마디로 드시던 사과도 배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산화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던 겁니다. 과일의 천연 항산화 성분이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하게 혈관을 보호한다는 것, 원물 그대로 드실 때 다른 영양소와 시너지를 내며 흡수율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2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의 단맛이 혈당의 적이 아닙니다. 둘째,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뇨인은 과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포도당, 과당,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한 자당입니다. 이 중에서 혈당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이 포도당과 자당입니다. 포도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어 인슐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당은 들어오는 즉시 포도당과 과당으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설탕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반면 과당은 간으로 이동해서 대사되기 때문에 인슐린 자극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과당을 많이 드시면 지방간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 조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인이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 수치, 즉 혈당을 직접 자극하는 당의 총량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지수, GI 지수입니다. GI 지수는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55 이하를 저GI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이 2가지 기준으로 15가지 과일을 꼼꼼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는 단순히 과일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잘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진 과일을 선택하고도 혈당 관리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시느냐가 혈당 수치를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까지 오늘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당뇨가 있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일 두 그룹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은 단맛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과일들, 다른 한쪽은 단맛이 약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들입니다. 이 반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오늘부터 과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 과일인데 실제로는 혈당 관리에 가장 위험한 과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거나 당 총량이 적어 보이는데 GI 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수박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식탁에 빠지지 않는 과일이죠. 수박 100기당 총 당량은 7g으로 매우 낮습니다.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도 3.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뇨인에게 아주 좋은 과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GI 지수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수박의 GI 지수는 80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치냐 하면 흰빵의 GI 지수가 약 75, 포도당 자체가 100입니다. 수박은 고혈당 식품군의 거의 정점에 있는 과일입니다.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식이섬유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수박 속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소량을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당도는 낮게 느껴지는데 혈당은 빠르게 치솟는 대표적인 함정 과일입니다. 경남 거창의 박정희 어르신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셨던 겁니다. 수박은 당이 적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셨는데 혈당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는 한 번에 한두 조각, 작은 기준으로 100끼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는 과일이죠. 바나나 100g당 총 당량은 15g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당을 직접 자극하는 포도당과 자당의 합이 9.9ig에 달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됩니다. GI 지수도 50일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포도당과 자당의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총 혈당 부담이 큽니다. 당뇨인이시라면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를 통째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절반만 드시고 덜 익은 초록빛이 살짝 남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면 저항성 전분 성분이 혈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포도는 어떨까요? 알알이 떼어 먹다 보면 어느새 많이 드시게 되는 과일입니다. 총 당량이 15찌그로 바나나와 같고 혈당을 자극하는 포도당과 자당의 합이 7.4기나 됩니다. 한 알 한 알 집어 드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게 되어 총 당량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특히 포도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은 식이섬유까지 제거하는 셈이 되어 혈당 상승이 더 빨라집니다. 포도는 껍질째 드시되 드실 때마다 12알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병국 어르신, 올해 74살이십니다. 예전에 항만에서 선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지금은 아내분과 단둘이 조용히 사십니다. 포도를 워낙 좋아하셔서 가을이면 한 송이를 통째로 드시곤 하셨습니다. 당뇨 진단 이후에도 포도는 새콤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계속 드셨는데 매년 가을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포도철에 아내분과 반송이를 나눠서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망고를 보겠습니다. 열대과일 특유의 진한 단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8기나 되고 GI 지수도 60을 넘습니다. 식이섬유가 있긴 하지만 당 분자 구조가 단순해서 흡수가 매우 빠른 과일입니다. 망고 통조림이나 망고 젤리 제품은 여기에 설탕이 추가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인이시라면 망고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드실 때는 소량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도 높고 GI 지수도 높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당뇨인이시라면 파인애플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멜론입니다. 백기당 총 당량 8지,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 6국으로 중간 수준처럼 보이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GI 지수가 65로 높습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만큼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당뇨인이시라면 멜론도 드시는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박과 멜론은 수분이 많아 당 총량이 적어 보이지만 GI 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파인애플은 포도당과 자당의 절대량이 많습니다. 이 6가지 과일은 당뇨인이 특별히 주의하거나 되도록 피하셔야 할 과일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과일들이 모두 나쁜 과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인이 아닌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과일들도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다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과 방식을 특별히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혈당 관리에 유리한 과일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체리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리는 달달하니까 당뇨인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총 당량이 12g으로 적지 않고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도 6.5g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 좋은 과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GI 지수를 보는 순간 놀라실 겁니다. 체리의 GI 지수는 20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15가지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데이터에서도 체리의 GI는 20, 22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 달달한 과일이 어떻게 이렇게 낮은 GI 지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비밀은 체리 속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체리의 진한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소장에서 당을 분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라는 소화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당뇨 치료제가 표적으로 삼는 바로 그 효소입니다. 체리가 일부 당뇨약과 비슷한 기전으로 혈당 상승을 늦춘다는 뜻입니다. 2형 당뇨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사워 체리 주스를 6주간 매일 섭취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혈압과 체중도 함께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체리의 장기적인 혈당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시는 최순례 어르신, 올해 78살이십니다. 젊은 시절 방앗간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며느리 댁에 함께 사십니다. 달달한 과일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오랫동안 체리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혈당지수 자료를 찾아다 드리고 체리를 조금씩 드셔보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을 확인하신 최순희 어르신, 지금은 체리철마다 20알씩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달다고 다 나쁜 게 아니구나 하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체리 하루 권장 섭취량은 신선한 체리 기준 1컵 정도, 약 15알 내외입니다. 단, 체리 통조림이나 설탕이 첨가된 체리 가공품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를 보겠습니다. 당 총량이 10g이고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4.5g입니다. 바나나의 절반 수준입니다. GI 지수는 36으로 매우 낮습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소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사과 주스나 사과즙 형태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를 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수분이 많은 배는 총 당량이 9g이고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2.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과일들 중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GI 지수도 38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배를 씹을 때 서걱서걱하게 씹히는 석세포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 운동을 돕고 당 흡수를 떨어뜨려
혈당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배는 당뇨인에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딸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총 당량이 5g로 오늘 소개드리는 15가지 과일 중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도 2.2g밖에 되지 않고 GI 지수도 40으로 안정적입니다. 딸기 속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인에게 딸기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전북 완주에 사시는 이정옥 어르신, 올해 66살이십니다. 농촌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입니다. 당뇨 진단 후 5년째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딸기 8알과 사과 반 조각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공복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혈압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주변에 전하고 계십니다. 먹어도 되는 걸 알고 나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렌지는 어떨까요?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7.1g로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GI 지수는 40대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단, 반드시 오렌지를 직접 드셔야 합니다. 즙을 내어 오렌지 주스로 드시면 식이섬유가 모두 제거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루베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총 당량 8,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3.7g로 낮은 편이고 GI 지수는 53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럭저럭 괜찮은 과일이구나 하실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 BMJ에 실린 2013년 연구가 있습니다. 11만 8,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이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혈당 지수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블루베리의 힘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강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만성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단기간의 혈당 변화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당뇨합병증 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블루베리의 당량도 누적되기 때문에 하루에 30, 40알 내외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이 신선한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철이 아닐 때도 냉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위를 보겠습니다. 총 당량 9구,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5구, GI 지수 50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그런데 키위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바나나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백지당 약 92mg로 사과의 약 17배에 해당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당뇨인에게 키위는 좋은 과일이지만 한 번에 한두 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를 보겠습니다. 총 당량 7g로 낮은 편이지만 자당의 비율이 높아서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5.592 정도 됩니다. GI 지수는 50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복숭아 중에서도 딱딱한 백도나 천도 복숭아가 물 복항도보다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완전히 익어서 물렁물렁해진 물복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당뇨인이시라면 아직 약간 딱딱한 백도나 천도복숭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실은 어떨까요? 매실 자체로는 총 당량이 5기 정도이고 포도당과 자당의 합도 4.5기 정도로 당뇨인에게 유리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취 방식입니다. 매실은 신맛이 강해서 원물 그대로 드시기 어렵다 보니 보통 설탕과 함께 매실청으로 담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매실보다 설탕을 드시는 셈이 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매실청을 드실 때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음식에 넣거나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매실청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전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과일로 분류되는 것들도 섭취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됩니다. 딸기나 키위를 건강에 좋다고 말린 과일이나 과일칩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 성분이 농축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말린 과일에는 설탕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칼로리와 당이 생과일 대비 50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인에게 말린 과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 형태는 언제나 신선한 원물 그대로가 정답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의 식사 지침에서도 당뇨인에게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의 2024년 가이드라인에서도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2, 3회분의 과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회분 기준은 약 80, 100기 또는 작은 사과 1개나 블루베리 반컵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와 더불어 언제 드시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을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바꾸셔야 할 습관입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과일을 드시면 이미 올라간 식후 혈당 위에 과일의 당분이 추가로 얹히는 이중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췌장은 이미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느라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인데 과일까지 소화시켜야 하니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인이 과일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만성질환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앞선 식사로부터 1, 2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된 상태이고 다음 식사 전에 적당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반드시 피하셔야 할 시간대가 3가지 있습니다. 식후 30분 이내, 식전 1시간 이내, 그리고 취침 1시간 이내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과일을 드시면 야간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다음날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곡선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체리나 딸기를 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견과류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병수 어르신, 올해 70살이십니다. 퇴직 후 공원에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뇨 진단 후 식이요법을 꼼꼼하게 관리해 오셨는데 과일 드시는 시간을 오전 10시 산책 후로 정하시고 사과 반 조각에 호두 3알을 곁들여 드시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0.4% 낮아진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과일이 친구가 됐어요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신미경 어르신, 올해 63살이십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요즘은 혼자 드시는 식사가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당뇨 진단 이후 식사 준비하는 것이 복잡해지면서 의욕이 많이 줄어드셨는데 오히려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과일을 간식으로 정하고 나서 식사 관리에 다시 리듬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과일 한 접시가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 시간을 위해 과일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것,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15가지 과일을 4그룹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당뇨인에게 가장 유리한 과일들입니다. 체리, 사과, 배, 딸기입니다. GI 지수가 낮고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도 많지 않으며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적절한 양 내에서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좋은 과일들입니다. 블루베리, 키위, 매실입니다. GI 지수가 중간 수준이거나 식이섬유나 특수 성분이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섭취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중간 과일들로 조건부로 드실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오렌지, 복숭아가 해당됩니다.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다소 높지만 GI 지수가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드시는 방식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렌지는 반드시 통째로 드시고 복숭아는 딱딱한 것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그룹은 당뇨인에게 권하지 않는 과일들입니다. 수박,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멜론입니다. 이 과일들은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가 많거나 GI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드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주 소량, 하루에 1~2조각 이내로 제한하시고 식간, 황금 시간대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섭취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독이 됩니다.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첫째, 절대로 과일을 갈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과육을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당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아무리 GI 지수가 낮은 체리나 딸기도 갈아서 드시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은 본인 손으로 가볍게 쥐었을 때 한 주먹에 들어오는 양으로 제한하십시오. 사과나 배는 반 조각, 체리는 15알 내외, 딸기는 8알 내외가 기준입니다. 블루베리는 30, 40알 이내, 키위는 한두 개 이내입니다. 셋째, 단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총 당량이 누적됩니다. GI 지수가 낮은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황금 시간대에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나 망고가 있다면 한 번에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 과일을 드시는 시간이 식후 디저트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과일을 갈거나 즙 형태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나승만 어르신, 올해 67살이십니다. 택시 운전을 30년 하신 분으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던 탓에 당뇨 합병증이 걱정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원칙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바꾸신 것이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어 아내분과 한 조각씩 나눠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수박을 절반 이상 드시던 분이 지금은 한 조각으로 줄이고 체리를 추가하셨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과일, 아니면 오늘 먹으려고 생각하신 과일이 있으신가요? 그 과일이 베리굿 그룹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한 줌 챙기셔도 됩니다. 만약 주의 과일에 해당한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황금 시간대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혈당 관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가 있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당뇨인에게 과일이 적이 아니라는 것, 현명하게 선택한 과일 한 입이 건강을 지키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인에게 과일의 단맛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포도당과 자당의 합계, 그리고 혈당 지수 GI,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박은 당이 적어도 GI가 80으로 위험하고 체리는 달아도 GI가 20으로 안전합니다. 과일을 드시는 최적의 시간은 식사 사이인 오전 10시에서 11시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원물 그대로 씹어서 한 주먹 이내로 드십시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곡선이 더 안정됩니다. 과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체리와 사과와 배와 딸기, 이 과일들은 당뇨인에게도 든든한 친구입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